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들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선정될 경우에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화요일 주식 썰전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나왔던 뉴스죠. 이 독일 도이체방크의 부도 위험 우려가 제기됐지만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또 SVB에 대해 퍼스트 시티전스가 인수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 금융 리스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더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세계 각국의 금융 위험 정말로 먹구름이 사라진 건지 전문가님에게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최근 국내 게임 관련 ETF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내 게임사의 판호를 추가 발급한 영향인데요. 작년 12월에 이어서 3개월 만인 지난 20일에 중국은 외자 판호 27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게임주의 분위기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도이체방크의 위기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끝이 났을까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부담감은 감소한 상태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우선 이 금융 위기설이 이제 시작된 문제가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SVB 은행의 파산. 파산 문제, 네. 뱅크런 현상이 한 파산 문제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굵직한 중견 은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이틀이 안 돼가지고 파산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 부담감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다행히 이제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퍼스트 은행사로 통해서 인수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기타 자산 채권을 유지보호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SVB 은행에 있었던 예금과 순수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인수 가액이 원래 SVB 은행의 가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으로 인수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좀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은행 망하면은 뭐 인수될 때 아주 헐값에 넘어가는 거냐라고 투자자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체 자산이 다 통으로 없어지고 일부 가치만 인정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대부분의 부분은 정부 차원, 미국 예금보험공사 차원에서 법정 관리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순수 이제 예금 부분이나 대출 부분으로 연동되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인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수사 입장에서도 부실성이나 채무 부중이 되지 않는 주식이라든지 뭐 펀드 부분 또는 추가적인 뭐 기타 자산 부분들을 감수하려고는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가에 인수되는 모델이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어떤 부실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인수된 회사 측에서 지급 보증이 다 되면서 예금이나 대출 업무를 봐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일단락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위스 문제였는데 이제 CS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UBS 은행인 스위스 1위 은행으로 인수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역시나 이제 헐값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네. 이건 역시도 이제 기본적인 예금이나 대출 부분에 대한 인수가 들어가지 기타 자산 부분이나 위험 채권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인수 절차에서 이제 빼진 부분.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된 부분들이 이제 코코본드라고 하는 신종자본증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각 처리가 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인수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당히 다운됐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급 보증 유지를 해주는 분야 부분들이 이제 따로 있고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금이나 기본적인 대출의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쪽 위주로 인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중에서 특정 움직임이 나왔을 때 발동 조건이 걸리는 신규 채권 투자 방식인 상품인 코코펀드 쪽이 상각된 게 좀 특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랑 비슷한 형식인데 주식으로 일정 조건이 발동됐을 때 전환되는 조건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그냥 휴지 조각에 대해서 없애버리기로 정해놓은 어떤 신종증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이제 파생 투자랑 거의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이 이제 만기가 진행되면 휴지 조각이 되고 선물도 만기가 되면 휴지 조각이 되는 방식처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받거나 이익을 기반으로 한 돈으로 전환받는 채권이라고 본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코코본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항 그 사이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률을 얻을 수 있는 위험 투자 방식이었던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각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점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이치뱅크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거론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가 네. 이 코코펀드의 비율이 일반적인 그 유럽의 대부분의 은행보다 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코코펀드를 발행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부실 위험이 더 높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이 들었고 이와 관련된 CDS 신용부도 스와프의 어떤 수익률이 급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뱅크런 현상이 일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의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붕괴됐었던 현상 부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용부도 스와프, 즉 지급보증 대출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급상승하면서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뱅크런 현상이 나왔고 이 관련된 그 보험을 담당해줬던 회사들이 연쇄 부도 사건들, 지급보증을 약속을 했는데 그걸 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지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연쇄도산으로 발생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 있어도 신용부도 스와프에 대한 조건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뱅크런 현상의 가속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고 또 연계되어 있는 코코본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상각될 우려감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처리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도이치뱅크에 대한 뭐 독일 최대 은행이지만 역시 위기설 또는 붕괴 가능성이 이제 점쳐졌지만 워낙에 튼튼한 자본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고 또 유럽 연합에서 가장 자본력이 세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독일하고 프랑스, 그중에서도 프랑스잖아요. 아니 독일이잖아요. 네. 전체 유럽 연합의 자산 규모의 40에서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도이치뱅크가 무너지면 그냥 유럽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쉽게 이제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설이 잠재워지면서 좀 뱅크런이 소폭 나타나다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해요. 뭐 5천만 원 규모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수억 원 이상의 규모의
대량 자본 유출이 일부 나타나다가 문제 없을 것이다, 뭐 충분히 안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뱅크런 현상이 잦아들었고 위기설에 대한 부담력이 이제 낮아진 거죠. 연동돼 가지고 일본은행에까지 불똥이 튈 뻔했어요. 만약에 도이치방크 문제가 더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뱅크런 현상이 가속도가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일본 은행도 도이치방크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자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전부터 이제 미국하고의 친밀 관계가 많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채에 대한 투자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는 또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만약에 일본은행이 붕괴된다라고 하면은 도미노 게임이죠, 거의. 네,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됐다가 유럽 스위스에서 독일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넘어와서 일본의 주요 은행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역시 미국 국채를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미국 국채 가격이 다운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기채가 됐건 장기채가 됐건 어떤 형식이건 미국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위험 자산은 급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좀 주요 문제가 됐었던 파산됐었던 은행들이 인수자를 찾고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밟아지다 보니까 일부 금융권 문제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우리나라 은행권과 관련된 데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거론되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줬었고 은행권에서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코크본드를 이제 만들어서 발행한 금융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됐지만 일부 뱅크런은 나왔다고 해요. 5천만 원이 넘는 투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예금주들이 일부 뱅크런을 하는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다시 이 부분들이 이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은행권에 대한 문제는 크게 현재 불거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요. 네. 한 두 종목에 대한 국내 금융권 주가 차트를 놓고 본다면 네. 1월에 반등 추세를 좀 줬었던 은행권의 주가가 2월하고 3월 흐름 부분들의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금융부실 부담감을 보여주는 형식의 차트들이 이제 나타났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 3%의 반등 전환, 쌍바닥, 단기 쌍바닥 흐름 부분들이 이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반등이 나왔다 2월부터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런 어떤 유럽은행이라든지 네. 문제 현상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금융권 부담감으로 금융 쇼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급락이 이제 하루 정도 또 이틀 개파까지 나왔었으나 오늘 역시나 이제 3% 정도 회복력을 나타내 주면서 바닥 확인을 해주는 흐름 부분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뭐 외국의 은행이 문제되는 것보다 우리한테는 또 우리나라 은행이 붕괴될 수 있느냐 여부가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위험 부담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어떤 부실권이 얘기되고 파산했던 은행들이 인수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은행권에 대한 부실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관련된 위험 상품 투자가 되어 있는 은행권들이 많이 있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 언제든지 어떤 루머에 의해서든 어떤 나라의 은행이건 간에 관련된 그런 위기설이 나오게 된다면 신용부도 스와프가 올라가면서 뱅크런 현상들이 나오고 또 다른 파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금융권에 대한 불안 현상은 위험자산인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달러의 강세 또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강세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 네. 최근 흐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오다가 좀 급반등을 하면서 3.3% 정도대에 놓였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3.5%, 6%대 근처까지 치솟는 현상이 바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좀 나눈 현상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었느냐, 또는 추가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과 함께 달러 강세, 그리고 위험 자산의 하락을 유도하는 현상들 및 추가 루머에 의한 은행권 붕괴 현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조정을 현재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큰 반등이 시장에서 나오기는 또한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좀 조심스러운 투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SVB, 크레디트 스위스, 또 도이체방크까지 금융권 리스크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SVB와 크레디트 스위스 모두 투자 부분 전체 보호가 아닌 예금 부분의 보호 인수인 점 말해주셨고요. 이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 부분은 우려가 된다는 점, 다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뱅크런 부분도 감소됐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관련주 차트 보여주시면서 2월, 3월 우하향 이후 현재 바닥 잡고 일어서는 부분 말해주셨고요. 또 오늘 은행 관련주 전반 빨간불 들어온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융위기 부분은 계속해서 염두에 보시고 대응하시되 큰 시장 반등은 어렵다고 좀 보수적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게임 관련주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중국에서 지금 네. 본격적으로 판호 발급을 좀 늘려주고 있는 추세예요. 네. 연말 정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호 발급의 어떤 숫자를 44개 정도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네. 국내 업체에 7개 업체에 판호 발급을 해주면서 네. 어떤 한한령이 좀 해제되고 있느냐,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에 우리나라의 빗장을 걸었던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있느냐라는 좀 인식을 들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국내 게임주의 사실상 판호 발급이 2016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35개 기업에 대한 어떤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해주고 나서 이제 어떤 뭐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불협화음 문제, 뭐 미국과 또 미중 그 갈등 문제 등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고 우리가 거기서 중국 편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미국 편을 드는 건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빗장 걸기를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 뒤로 사실상 거의 한 몇 년 이상 동안 추가 판호 발급이 이제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작년 후반 그 연말 들어오면서부터 신규 판호 발급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판호 발급된 게 단 한 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우리나라 게임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네. 연말에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3월 20일 날짜로 추가적인 판호 발급 27개를 해줬는데 게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게임사에 대해서 약 5개 정도 게임사가 추가적인 이제 판호 발급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판호 발급을 해주었었던 회사들 네. 12월 부분부터 좀 놓고 좀 화면상에 보이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좀 대표 회사들이 많아요. 12월에 발급받았었던 회사들도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넷마블이라든지 넥슨GT 같은 국내 대표 게임 회사들에 대한 모바일 게임 부분이나 온라인 게임 부분들에 대한 판호 발급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스마일 게이트의 어떤 로스트 아크라든지 이런 중견 어떤 회사들에 대한 판호 발급도 좀 보이는 특징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제 3월에 추가 판호 발급을 하게 된 5개사 흐름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역시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넥슨하고 넷마블 쪽에 연결되어 있는 핵심 또는 신작 부분과 관련된 게임들에 대한 판호 발급이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징 흐름이라고 한다면 2개사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제 A3 스틸 얼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이제 이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예, 5월로 넘어가면 네. 좀 T3 엔터 쪽에 보면은 오디션 IP 게임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오디션 게임으로 좀 이렇게 막 춤추면서 하는 뭐 이런 좀 신종 AI 관련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게임이 좀 특징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와 연결되어 있는 대표 게임이죠. 우리나라 쿠키런 킹덤의 신작 판호 발급이 좀 특징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넷마블
그다음에 넥슨 상장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네. 그리고 대부 시스터즈가 직접적인 수혜 종목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고 최근 흐름에 있어서도 이런 종목들의 강세 현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네. 주가 차트를 잠깐 볼게요. 네. 우선 넷마블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12월 이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12월에도 판호 발급 기대치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주가가 하락 흐름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 꾸준한 상승 흐름 전환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요. 다시 눌림 흐름이 나왔으나 신규 판호 발급이 또 넷마블 게임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갭상승 이후로도 현재 상승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12월에는 단기적인 반등 효과 정도를 안고 다시 주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으나 그 뒤에 게임주에 대한 어떤 기대 파동들도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요. 현재 3월에 추가적인 판호 발급 효과가 넥슨 게임에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이런 넥슨이나 넷마블에서 나올 기대치가 높다라는 소식에 현재도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강한 강세 현상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부 시스터즈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후반부 연말에 판호 발급 기대치로 주가의 상승 레벨이 나왔지만 실적 악화 부담감에 주가가 좀 많이 다운되는 현상이 형성됐었고요. 네. 다시 한번 쿠키런 킹덤에 대한 어떤 판호 발급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기대치를 가지고 갭상승 출발을 해준 다음에 상승 추세 조율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판호 발급이 현재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기준에서 판호 발급이 3월에 신규로 된 회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 상승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왜 주가가 단기적 흐름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판호 발급 상장 회사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추가 레벨업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판호 발급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국내 인기 게임으로 분류되고 있는 회사들의 게임들 앞으로 판호 발급이 유력시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예측 매수를 좀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판호 발급 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최소 2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주가가 저점 추세 위주로 있는 종목 분위기에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추세형 투자로 묻어놓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판호 발급 가능성이 없는 비인기 게임들에 대해서는 네. 게임주가 무조건 안 올라갔다고 베팅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상승 기대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만큼 인기 게임도가 높은데 판호 발급이 아직 안 된 회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현재 판호 발급이 3월에 신규로 된 5개 게임 관련주 실제로는 이제 뭐 4개 게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중복된 이제 게임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관련주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추세형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참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주 전반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작년 12월 7종과 지난 20일 외자 판호 27개 중에서 우리나라 게임 5개 포함해서 총 12개 판호 발급이 되었습니다. 넥슨, 넷마블, 데브 시스터즈까지 관련해서 게임명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최근 위 종목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와 함께 기술적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이 주가가 단기 흐름에 멈추지 않고 핵심 판호 발급 상장 종목들이나 국내 게임 인기 게임들이죠. 이 판호 발급이 유력시 되는 기업들 역시도 추가 상승 앞으로도 기대해 보면서 좀 묻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정보,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뭐 여기서는 지금 주제로 네. 다루지 않았지만 네. 북한 문제도 사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 혼돈의 카오스 이슈들이 좀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시장이 쉽게 올라가긴 어렵고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태의 진폭 장세가 좀 예상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카우스 장세, 변동성 있는 카우스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승률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승률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슈 업종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전망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운 고급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시부터 이어지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등 이 혼돈의 장에서 박스권에서 개별 장세에 대해서 고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셔서 이런 꿀 같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가 6,50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오늘 소폭 올라서 5,080원으로 손실 구간에 계시고요. 가격이 작년 한 5월, 6월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네. SFA 반도체주의 흐름이 올라와도 이것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매수 시기는 이제 작년 중반부나 초반부 아니면은 그 전년도 후반부 정도이실 걸로 좀 예측을 해보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핵심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에 장대 항복 나온 게 보이시죠? 3월 16일 날짜 목요일 날짜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호재 재료가 나온 거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호재였는데 그동안에 일본과의 어떤 그 쟁점이 됐었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뭐 일본 예전에 그 과거 식민지 사태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반도체 그 주요 소재들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활로를 찾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수출 그 제한 부분들을 풀어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여태까지 좀 지급받았었던 반도체 소재를 다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이제 차선책을 취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관련주들의 급등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일본 정부하고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도 어떤 관련 이제 조약 부분들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전 정권과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쟁점을 좀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흐름 부분들이 나오면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았다라는 평가들은 좀 많이 있지만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되고 북한과의 관계는 경색되어가는 네. 전형적인 이제 뭐 정권 그 스타일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는 항상 좀 바뀌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업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게 이런 소재 수출 제한이 이제 풀어지게 되면은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을 또 싼 단가에 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에 대한 수익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6,000원이라든 7,000원 주가에 대한 중기적인 회복력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 자체가 시총 상위 업종에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면 강력하게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일 수 있기 때문에 점진 반등이 나오더라도 6,000원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해 주시면서 상반기 정도 이상 하반기까지에 대한 중기 투자를 해줄 경우에는 6,000원, 7,000원 사이에 대한 매수가 회복력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는 중장기 홀딩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뭔가 다른 개선책을 좀 원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6,000원 돌파가 나오긴 좀 어렵다라는 점 참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생산 수익성 기대감과 상승 추세 이어질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회복은 가능하되 이 반도체주는 시장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대응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매수 가격은 16,900원이고요. 비중 20%인데요. 오늘 소폭 올라서 15,170원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제주항공도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매수가가 딱 이제 2월 네. 한창 올라가가지고 네. 야 이거 이제 계속 갈 건가 보다라고 하셔서 리오프닝. 매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재료 얘기 듣고 했는데 그 뒤로 쭉 빠진 거죠. 그래서 좀 다시 이제 회복력을 갖추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효과 기대치로 들어가신 건 나쁜 건 없었고 적정한 판단이었지만 매수 판단 시기가 조금은 빠른 건 아니었다. 소식을 다 접한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세가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무슨 현상이 나왔죠? 2월 중후반부터 2차 전지로 이제. 그런 네. 그런 매수세도 붙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글로벌적인 흐름에 있어서 네. 이런저런 금리 인상 리스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금융 리스크 문제들이 나오면서 해외 증시들이 좀 다운되는 현상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이런 하락 흐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련된 전반적인 업종이 이제 조정을 같이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는 다시 개선 모드를 좀 갖춰가는 흐름 속에서 반등 추세도 나오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중국 효과, 중국이 지금 이제 다시 개방형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그 리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에 기대치가 중기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7,000원에 대한 주가 상승 비율은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다. 또한 고유가라든지 저유가에 대한 부담력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정상 범위 유가 흐름인 70달러대에 대한 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행객 수의 증가 부분과 관련돼서도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객 또는 해외에서 들어온 여행객이 또 국내에 대한 추가 여행 부분들을 오고 가는 흐름 부분에서 항공 노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국내 위주형 항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여행객 증가 기대 심리를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제주도 여행객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게 또 직접적으로 제주항공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네. 야 이제 제주도 한번 또 가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네. 바빠서 가지 못하고 있지만 네.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행객 수가 증가될 수 있다면 국내 LCC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 부분들도 좀 크게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적인 어떤 상반기 하반기까지의 전략을 놓고 본다면 네. 17,000원에 대한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볼 수 있겠고 네. 앞으로 2만 원에 대한 돌파도 기대해 볼 만하니까요. 역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홀딩 유지 가능하다는 의견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이 중국 개방 효과와 함께 주가 개선되는 추세로 유가도 정상적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여행객 증가 모멘텀과 함께 매수가 17,000원 선도 가능하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2만 원 선까지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들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15일에 매수했던 성안입니다. 이 종목의 이름에 맞게 성에 들어오면 계좌의 네.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시장 장세와 무관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는 7% 수익률에서 오늘 47%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급등 이후에는 수익 실현해보자 의견 주셨는데요. 성안은 네. 또 어떤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나가셔야죠. 이제 성안 나갈까요? 네. 아니 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네. 성안에 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임금 밀도가 높아서 네. 이제 쌀이 다 떨어졌어요. 네. 예, 쌀이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겠죠 성안에서. 예, 이젠 나가셔서 좀 편안해졌으니까 네. 외적들이나 이런 뭐 오랑캐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네. 성 밖으로 나가셔서 좀 편안하게 이제 다른 투자처를 종목으로? 좀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너무 안정적인 반등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말 그대로 진짜 개별 세력주. 네. 떨어질 때도 뭐 시장과 관련 없이 그냥 떨어지듯이 올라갈 때도 시장이 어떻게 되건 그냥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지금 상승력이나 추세선은 전혀 깨진 게 없어요. 우일선 추세하고도 이격이 남아 있어요, 역시. 아직 1,400원대에 가 있고, 그다음에 30분봉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30분봉 22평 추세선조차도 깨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아직 나갈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뭐 개그 삼아 네. 이제 성 밖으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 나가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특징 움직임이 뭐냐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였다가도 갑자기 장대음봉을 때리면서 내려가는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슬 성 밖으로 걸어 나가라. 즉 계좌에 넣어놓은 이 성안을 팔아가면서 비중 줄여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을 매매를 하시면서 최종 차익은 언제 들어가느냐? 분봉상으로는 30분봉 요 62평 보이시죠? 네. 두껍게 보이시는 이 이평선을 깨는 순간에 들어가시면 되고 최종 매도입니다. 최종 매도.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종가상으로 요 30분봉 22평이 깨지는 날 그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신다면 일봉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녹색 5일 이평선 좀 두꺼운 선을 종가상으로 깨는 날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길 깨면 계속 음봉이 떨어질 거예요. 이 종목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주봉이나 월봉선상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직전 최대 고점, 이전 그 재상장 되기 전에 거래 정지 기간 이전 고점을 터치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전에 작업을 하던 애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도달했었던 예전 고점을 도달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더 올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위쪽 라인부터는 위험한 구역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 변동성도 많아질 거고 개인 투자자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시라, 성 안에서 빠져나가시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안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다만 이렇게 안정적이다가도 갑자기 밀릴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 주셨고요. 수익 실현 일부 하면서 비중 줄여보는 전략과 함께 이 30분 봉상 이평선 깨질 때 매도로 AS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에 매수했던 선익 시스템입니다. OLED 관련주 오늘 훈풍이 가득 불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선익 네. 시스템 더 갈까요? 그렇죠. 상한가니까. 네. 상한가니까. 다음에 또 추세가 이어질까요? 네, 기본적으로 더 네. 움직임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선한 이익을 주는 시스템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선익 시스템 들어가시면 다들 좋은 수익이 가능할 거다. 앞으로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기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재료의 재료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상한가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이제 애플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관련 주가가 좀 강세를 좀 더 보이는 흐름이 나오더니 오늘은 이제 LG그룹에서의 어떤 신규 투자, 네. 추가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조원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직접적인 또 연계 협력업체로 분류되는 선익 시스템이 수혜 요소가 좀 크게 대두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오전 상한가예요. 가장 강력한 상한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번 정도 깨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후에는 전혀 미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보시면 신고가로 올라간 상태죠. 네. 위쪽에 매물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포가 올리고 싶은 마음껏 더 올렸다가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신고가 상한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신규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추가 변동성 한 2거래일 정도는
더 이 가격보다 위쪽에서 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충분히 좀 더 수익을 내면서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관점을 이용해서 보유 비중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추세 매매 관점에서도 이제 네. 차익 실현을 해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익시스템 LG 디스플레이의 1조 원경 투자 소식에 관련주 선익시스템 오전 상한가, 가장 강력한 상한가 나왔다 말해주셨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 경우로 말씀 주시면서 이 거래 정도 더 상방 베팅으로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20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오늘 엔터주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엔터주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엔터주들이 조금 힘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되고 네. 우리가 수익률을 다 챙겨간 그런 맞아요. 종목이고 4대 엔터 모두 생겼죠. 예, 네. 최종 매도까지도 하라라고 제가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 얘기를 드렸죠. 네. 시세가 비탄력적일 거고 이제 좀 누르러 내려갈 거다. 차트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시점 이후에 고점 한 번 더 찍어주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죠. 그리고 3월 내내 조정 보이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이 강하게 좀 나오는. 그리고 지금 최근 6개월 근접 차트 중에서도 가장 센 양봉이 오늘 나오면서 4대 엔터주의 흐름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JYP 엔터주가 해주고 있어요. 네. 이런 차트 형성이 몇 개월 동안 없었던 양봉 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가 추세의 흐름을 좀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엔터 업종이 조금 약세로 3월에 흘러갔었는데 지금 3월 후반부터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붙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4월 달 흐름에서는 이런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추세형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장이 박스권으로 약하더라도 반등 흐름을 강하게 보통 가져가주는 특징을 작년에도 보여줬던 게 미디어 엔터주의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재현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요주의 흐름으로 엔터주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는 입장에서 오늘 추가 점검을 좀 해드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갖고 보자는 관점에서 추가 AS 해주셨는데요. JYP 엔터 들어 올리는 주가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 3월 후반 매수세 유입이 4월 흐름까지 추세형 반등 흐름 기대해 보자고 관심 갖고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보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상한 김용도 전문가님의 기대되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번에 해주셨던 거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참 좋은데. 네, 해드릴게요. 네, 우리 재밌습니다.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죠? 미스. 그렇죠. 네, 저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미스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보통 그런 형식으로 남성을 지칭할 때 네. 맨 말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있죠. 그 노래도 있고 미스터. 그렇죠. 네. 그렇게 부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네.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색깔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전문가님의. 일부러 양봉 색깔이 겉에 네. 거, 속에 와이셔츠, 네. 넥타이까지 이제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근데 여기에 제 옷도 오늘 그러네요. 교묘하게 이 색이네요. 네, 다 네. 같이 파란색, 블루.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블루.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자체가 힌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남성이죠, 네. 영어로. 그리고 미스터. 제가 지금 그리고 우리 앵커님 입고 계신 옷 네. 색깔은 블루이죠. 무엇이냐. 네.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힌트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네, 다 알려주셨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럼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냥 제가 추천한다고 하면은 사셔도 사실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네. 관심 없으시겠지만. 네, 힌트를 재밌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제 들어보는 거죠.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웹툰 관련주예요. 네. 대표적인 국내 웹툰 중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디지털 만화라든지 웹소설, 그다음에
또는 웹툰 부분들을 이제 좀 담당하고 있어요. 네. 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렸었던 그 손가락으로 가위바위보 했었던 네, 이렇게 해드렸었던 네, 지난주. 네, 그거하고도 네. 좀 핑거하고도 네. 업종이 이제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그 분야를 강조해드렸고 그 관련주는 몇 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한 4개, 5개 정도 되는 핵심 중소형 상장 기대 종목 중에 또 한 종목을 오늘 들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또 하나의 특징점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이 웹툰이나 웹소설, 웹만화 외에도 게임사를 인수해서 게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주식설전에서 다뤄봤었던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와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는 국내 어떤 게임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이와도 연결고리로 게임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나라에서 웹툰을 만화로 지정해서 법적 네.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 수혜를 받는 회사, 네. 그다음에 중국의 판원 발급 확대 기대치와 관련돼서 게임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덤까지 얹어져 있는 바로 이런 핵심적인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차트를 놓고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네. 3월 달에 보시면은 눌러주던 차트에서 지금 3거래일 전에 양봉 몸통 윗골이 대량 거래가 실리고 2거래일 동안 안정적인 양봉 눌림이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하락하는 가운데 한 번씩 튀겨주는 매집 파동이 나오는 매집 상향 파동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 대량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양봉과 눌림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기에 임박한 차트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분봉 캔들의 흐름 부분들도 놓고 본다면 한 번의 급등 이후에 안정적인 눌림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직전 고점 이상의 도전을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차트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선점만 해놓으면 그냥 며칠 안에 길게 한 달을 보는 시각이 아니어도 며칠 안에 한 10% 정도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 구성도 차트 조건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업종 구성이 어떤 재료가 있건 어떤 중기적인 재료 보유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사업적 요소를 다 빼놓고 보더라도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한번 베팅해 볼 만한 그런 네. 부분들이 있다. 한마디로 저 자체가 힌트인 네. 그런 종목인 만큼 저를 믿고 투자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단기에 깔끔하게 수익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수는 뭐 다음 거래 시가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럼 목표 주가가 얼마냐? 손절가는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략주 힌트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국내 대표 웹툰주로 이 완화진흥법 개정 모멘텀과 함께 신규 게임 사업 진출 기대감도 설명 들어봤고요. 기술적으로도 눌림에서 양봉 나오며 대량 거래량 실리고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급등 임박 차트로 설명 주셨고요. 며칠 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기분 좋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이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특정 장세인 카오스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 네. 언제 떨어질지 또 오를 거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없는 장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승률 높은 매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바로 오늘 제가 진행하는 이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 고승률 매매를 장세 무관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망 업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또 추천주에 대한 매매법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고급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혼돈의 장세에서 승률 높은 매매법 그리고 유망 업종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